이번 시간은 다시 이제 일본의 역사로 돌아와서 일본 막부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일본사를 우리가 그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 좀 잊어버렸을 것도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하자면, 일본은 이제 구석 시대가 아주 미약하다고 보면 되고, 아주 구석기 말기에 일부 유적 유물 나온 거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구석기 문화는 좀 크게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조선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청동기 철기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변홍사가 시작되죠. 그때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고 권력 집단이 등장을 하고 국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물론 이때 국가라는 건 요즘 같은 국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이제 조그만 소국가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력했던 국가가 등장하는데, 야마타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그만 국가들이 통합되면서 일본 역사 최초의 제대로 된 하여튼 권력 집단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야마토 조정이에요. 그런데 이 야마토 조정 등장 이후부터 일본의 역사는 물론 이때도 상상은 남아있는 게 없지만은 수백 년 동안 기록도 없고, 다만 남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알 수가 없고, 다만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은 한동안 고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커다란 대규모 커다란 고분. 그래서 일명의 고분 시대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반도에서부터 새로운 문물이 들어가고 불교 문화가 들어가면서 아스카 문화가 나왔고, 그리고 쇼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걸 바로 다이카 개신. 그래서 이 다이카 개신에 의해서 그나마 일본은 이제 천황 중심의 율령 국가가 이때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됐지. 그리고 보다 강력한 천황 중심의 국가가 등장하는 것이 나라 시대. 요거 채 100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천황이 실제 실권을 가지고 통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나라 시대. 이제 그냥 세기, 8세기 정도만, 8세기다. 그리고 이제 벌써 나라 시대 말부터 천황의 권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점차 실권이 천황 밑에 있던 귀족들에게 넘어가지. 그래서 이 8세기 말부터 11세기까지 천황은 이때 실질적으로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대가 열려요. 그거를 우리가 헤이안 시대라고 해요. 헤이안 시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 헤이안 시대 말기에 오면은 점차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가기 위해서 귀족들이 무사들을 자기 밑에 고용을 해. 일종의 호위 부대. 그들을 이 헤이안 시대 때 이 실권을 쥐었던,
상대적으로 그는 천황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때 귀족들이 자기를 호위하는 그러한 무사들을 거느려. 그러니까 귀족 아래 무사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을 호위하는 무사들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무라이라고. 이 한자로는 우리 발음 시자예요. 시자 한 글자인데 일본 발음으로는 네 글자가 돼요. 사무라이. 그래서 이때 이제 귀족들이 장원을 확대해 나가고 또 지방에 있던 세력들도 장원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부와 권력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거느렸고, 그런데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귀족들을 무사들이 넘어서게 돼. 그래서 이 무사 계급들이 자기의 상관을 누르고 점차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는 특이하지. 분명히 천황이라는 왕, 우리 흔히 이제 보통명사로 하면 일종의 왕인데, 왕이 있으나 그러니까 잠깐 동안 권력이 있었고 몇십 년 동안만 이 나라 시대 말부터 왕의 권력이 약화되고 그 밑에 있던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했어. 그런데 이 해양 시대 말기 오면서부터는 이 또 귀족 밑에 있었던 무사들이 귀족들을 누르고 권력을 점차로 키워나갔고, 결국 그 무사의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여기 이름이 나오네.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결국 천황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아. 즉 천황은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을 쇼군으로 임명을 해. 쇼군. 이게 우리 발음으로는 장군, 일본 발음으로는 쇼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장군의 명칭은 정의대장군. 정의대장군. 오랑캐를 정벌하는 큰 장군이다. 라고 해서 일찍이 천황이 지금 현재 일본의 북부 지역에 살던 그 당시 천황이 봤을 때는 이제 오랑캐들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관직이 정의대장군이었는데, 이러한 용어를 미나모토 요리토모에게 적용을 해서 그냥 줄여서 쇼군이라는 그러한 직책으로 임명을 하고, 쇼군이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하는 걸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때부터 천황은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실권은 누가 장악해서? 쇼군이 장악해. 그래서 이때 쇼군이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 둔 기관이 막부라는 거야, 막부. 근데 막부가 어디에 있어? 가마쿠라라는 곳에 있는 거야. 지명이야, 가마쿠라는. 그래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천황으로부터 쇼군으로 임명이 되고 가마쿠라의 막부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해 가는데, 그러면 이때 어떻게 지방간을 싹 파견하느냐? 주현재처럼. 그게 아니라 다시 자기 밑에 있는 무사들, 이 쇼군도 무사야. 그러니까 가장 힘센 무사라고 보면 돼. 이 힘센 무사가 자기 밑에 많은 무사들을 거느리고 이 무사들을
예, 일종의 가신으로 삼고 이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이 지방을 이 무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해 나갔던 거예요. 쉽게 해서 그 각 지방,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땅덩어리에 여러 개의 엄청나게 많은 행정구역, 번이라고 하는데 번으로 나누고 거기에 무사들을 파견을 해서 각각 무사 이 무사들 각 지역을 파견을 해서 실질적인 통치는 이 자기의 가신인 무사들에게 맡겼던 거예요. 여기에서 일본에서는 나중에 보겠지만 중세 유럽과 비슷한 봉건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제일 위에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그 밑에 쇼군이 있고 이 쇼군은 자기 밑에 무사를 두어서 쇼군이 주군 그 다음에 부사들이 가신의 관계가 성립이 돼. 그래서 쇼군, 장군은 무사들 통해서 지방을 통치하는데 일본 고유의 바로 봉건제예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12세기 말에 1185년? 12세기 말 1100년대 말에 바로 가마쿠라 마쿠가 등장을 하면서 일본에 봉건제가 성립됐고 그에 따라서 그전에도 사실 실권은 귀족에게 있고 천황은 권력도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천황은 권력이 없고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 가마쿠라 마쿠가 등장한 지 약 한 100여 년 지나면서 가마쿠라 마쿠는 몽골의 침입을 받게 돼. 몽골. 요거 이제 보자. 여기 나오지. 13세기 후반에 몽골의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이 결국 원나라를 세운 것이지. 원세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서 조국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거부하고 심지어 몽골 사신을 살해하자 결국 몽골이 고려를 동원해서 아무래도 몽골은 뭐 해군력이 없지. 그래서 고려를 동원해서 1차 침입을 해. 그런데 태풍에 의해서 사실상 실패하고 말아. 그리고 몽골이 다시 몽골 이제 원이지 원이 이건 교과서도 문제가 있네. 엄밀하게 보면 원나라인데 남송을 멸망시킨 후에 고려의 정동행성을 철치하고 요거는 한국 사실에 배웠을 거예요. 정동행성이 뭔 뜻이더라? 기억이 나나?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서 즉 고려의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옛날 남송 군대까지 동원해서 일본을 다시 침입했어요.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태풍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지.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이 바람을 뭐라고? 신풍이라고 해요. 신풍. 이 신풍을 일본어로 읽으면은 카미카제가 되는 거죠. 많이 들어봤죠? 카미카제. 뭐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 일본이 뭐 자살특공대를 만들었지.
이때 자살 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 특공대였는데 그 카미카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몽골 침입 때 일본을 구해줬잖아, 카미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몽골의 침입에서 침입을 구해준 그 바람의 이름을 태평양의 말기에 자살 특공대가 이름을 붙이고 미국을 공격해서는 결국 실패로 하고 패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두 차례의 침입을 막아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과정에서, 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무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어요. 이건 뭔 소리냐? 이제 쇼군이 중심이 돼서 이제 자기 부하들인 무사들을 불러들여서 전쟁을 했는데 이 무사들은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나가 싸웠던 거예요. 자기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쟁에서 이겨서 큰 수확물이 생겼으면은 뭐 자기의 경제적인 비용을 커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크게 두 차례 전투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만 커졌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무사들이 이 카마쿠라 막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나가요. 바로 이때 당시에 천황인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잘됐다. 이참에 그러면 막부를 무너뜨리고 옛날 나라 시대 때처럼 내가 실권을 장악하고 직접 통치하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막부에 불만이 많았던 무사들을 끌어들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카가 다카오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건 이제 아시카가 다카오지인데 그런데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그러면 그 고다이고 천황을 도와서 천황제를 막부를 무너뜨렸으면은 또 자기에게 그 이상의 커다란 어떤 보상이 있길 바랬는데 뭐 자기도 보상도 없이 흔히 쓰는 말로 토사구팽이 되는 그러한 위기가 되자 결국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결국은 일종의 쿠데타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고다이고 천황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천황을 교토에 다시 세웠어. 그리고 그 고다이고 천황은 쫓겨나서 요시노라는 곳, 이게 아주 산악지형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이건 교과서 설명이 있으니까는 여기 있어. 그래서 쫓겨난 여기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다카오지가 결국은 요 고다이고 천황을 내쫓고 결국은 자기가 천황을 세웠어. 얻다가 교토에 천황을 두었어. 그랬을 때 이 쫓겨난 고다이고가 요시노를 거점으로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해 나가서 일시적이지만 약 60년이지만은 천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교토와 요시노.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도 남북조시라고 남북조. 남북조 중국에 있었지. 그 용어를 가져온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일본에서도 약 60년간 천황이 두 명이 있었던 남북조 시대가 유지되다가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북조 계열인데 결국 북조 계열의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결국은 남조의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결국 1392년에 남북조를 통일을 합니다. 1392년은 우리 역사와도 관계있지. 언제? 조선이 건국되네요. 어쨌든 이때 일본도 이제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이 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자면, 여기 보면은 일본 무사들이 성립했을 때 무사의 가옥이야. 그래서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대문 위에 여기에 망루를 세워. 망루, 나무가 있는데 여기다 망루를 세웠고, 요 집 주변에 도랑을 파. 그리고 울타리를 세웠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요 집에 함부로 침입을 못하도록 만들었고, 요 실내에서도 누가 침입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칼 들고 싸워야 되잖아. 그래서 천장을 높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요 방의 안쪽에 일부만 이제 다다미를 깔아. 그러니까 일본의 방 하면 이제 다다미 방이라는 거 다 들어봤지. 요 다다미는 완전히 전체를 다 다다미 까는 거는 그 이유고, 이때 만나도 조그맣게 다다미 깔았고, 요 그림이 잘 안 나오지만 요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때 일본의 무사들은 뭘 갖고 싸웠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칼 가지고 싸울 것 같지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칼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 타고 활을 쏘고 싸웠어. 초창기 무사들은. 그래서 그 집 뒤에는 항상 넓은 운동장 같은 게 있고 말이 매여 있고, 그리고 말 타고 계속 활 쏘는 훈련을 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고정된 관역을 놓고 쏘다가 나중에는 집에서 키우는 하얀 개를 키워. 그 대신에 개를 죽이진 않고 그 화살 끝에 화살촉이 아니라 이 면봉 같은 거 달고 여기다 물감을 칠해. 그래서 이제 개를 맞추는 훈련을 해요. 그러다가 이 개 가지고 안 되겠다. 아무래도 사람하고 싸우는 건데 사람을 맞추자 해서, 이때 무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의 실권자라고 했었지. 그 지역의 범죄자나 내지는 뭐 세금을 제대로 안 내든지 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가둬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얀 옷을 입혀.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이 면봉 달려 화살을 쏘아가지고 맞추는 훈련을 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무사는,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에도막부 이후,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 조선 중기 이후, 즉 16세기 그 언저리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가 일본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때 가마쿠라 막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할 때 고려시대 때의 일본의 무사는 물론 이제 실내에서 뭐 당연히 칼 들고 싸우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싸움을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의 형태의 전쟁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맨날 활 쏘는 훈련을 하고, 또 좀 실질적인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이 화살 끝에 솜으로 만든 봉 같은 거 달아가지고 개나 사람한테 쏘면서 훈련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이런 얘기도 있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본의 막부 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의 명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어. 그리고 이 동영상 다음으로는 그 뒤에 또 다시 이 대단원 2단원, 즉 동아시아 지역사회 지역의 역사라는 제2단원 내의 중단원,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이라는 중단원에 관한 학습 자료와 문제 같은 거 올려놓을 거예요. 이거 꼭 풀어보도록.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